자,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시황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파 글로벌 리서치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가 나올 때죠. 매달 14일에서 15일 정도 나오는데 이번 달에는 13일날 나왔군요. 여기 보시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다운받을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메릴린치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메릴린치 고객이기 때문에 메릴린치 고객이 되려면은 영주권이랑 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허락을 해줄지 안 해줄지 심사를 하죠. 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는 제가 정말 매달 반드시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한번 큰 흐름이 정해지면 한국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 막 시황 얘기하는 수많은 막 유튜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만 보면 돼요. 여기에 그 큰 시황은 다 담겨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 유튜브를 제가 방송을 해드리는 거를 자주 보다 보면 얼마나 이 미국에서 크게 결정된 게 한국에서 종속 변수로 영향을 미치고, 한국에서 아무리 분석을 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는 거를 여러분 나중에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강조하는지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운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쭉 제 읽어 드릴 건데, 자, 어쨌든 보파 글로벌 줄라이 7월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시작하는데, 이 앞에 있는 건 설명들이에요. 차트 1부터 잠깐 보면, 자, 여기서 뭔가가 이제 변곡점에서 딱 내려오죠. 이게 뭐냐면 일드 커브가 급격하게 꺾였다. 이제 일드 커브가 드라마틱하게 빠졌다. 예측치가 익스펙테이션이니까 그거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리먼 사태, 선거 뭐 이럴 때 수익률 곡선이 급격하게 빠졌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일드 커브는 그냥 여기 보시면 여기 수익률 곡선이라고, 수익률의 기간 구조, 이자율과 시간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이거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중요하게 본 것들 위주로, 차트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글로벌 그로스 익스펙테이션, 그러니까 우리 세계 경제가 성장하는 거에 대한 기대치가 최근에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샤프하게 바닥을 찍은 이후로 거의 최근 1년 반간 계속 글로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그게 갑자기 좀 꺾였다. 이번 주 서베이에, 그러니까 설문조사한 거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프로핏 익스펙테이션도 꺾였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올해 내내 이 어닝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올라갔는데, 이제 그게 거의 끝에 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끝에 달했다기보다 다시 뭐 꺾이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이번 주 서베이에서는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로스 앤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그러니까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꺾였다. 근데 이게 성장이 꺾였다 그러면 안 좋다고 보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성장을 많이 보는데 그거에 후폭풍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그러면 또 증시는 빠지고, 성장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내려올 것 같다고 생각하면 또 연착륙이 되고, 그런 식으로 약간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함수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나쁜 건 아닌, 그 그로스가 꺾인 만큼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꺾인 서베이 결과가 이번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괜찮은 거죠.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 아주 크게 꺼졌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않고 있다. 최근에 그랬죠?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온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 증시가 막 빠지는 경우는 최근에 없죠. 그게 이런 기대치가 꺾였기 때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70% 오브 인베스터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서베이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퍼머넌트가 한 20 몇 프로고 트랜지토리가 지금 한 70%대인데, 이게 역전이 돼버리면 증시는 쇼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미드 사이클 앤 레이 사이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인베스터 익스펙테이션이 미드 사이클 보세요. 리세션이라고 나온, 리세션은 경기 후퇴죠. 그래서 지금 후퇴에 대한 그 익스펙테이션은 확 낮아졌어요. 근데 미드 사이클과 레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확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키 팩터입니다, 이번 달에. 그러니까 리세션이 많이 올라가면 증시는 엄청 빠졌어요. 이거는 거의 충격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다우 신고가 나오는 게 리세션에 대한 기대치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후퇴는 없다. 대신에 뭐가 있냐면 미드 사이클과 레이 사이클로 갈 것이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거의 지금 이게 수십 페이지짜리인데 이게 제일 이번 달 서베이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미드 사이클과 레이
레이스 사이클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스탁마켓 섹터 앤더 비즈니스 사이클을 여러분이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냥 이게 피델리티 자료거든요. 피델리티 자료를 좀 말씀드리면 크게 10년에서 30년짜리, 1년에서 10년짜리, 1에서 12먼스짜리인데, 주로 이제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들은 뭘 보냐면 비즈니스 사이클을 봅니다. 비즈니스 사이클을 볼 때 얼리 사이클, 미드 사이클, 레이트 사이클, 리세션 요렇게 구분을 져요. 얼리 사이클은 작년이 얼리 사이클이었죠. 파이낸셜이나 리얼 에스테이트, 여기 보시면 리얼 에스테이트랑 인더스트리, 산업 이런 것들이 별 2개짜리입니다. 한마디로 작년에 집 샀어야 된다. 작년에라도 샀어야 되죠. 미국 집은 특히 작년에 폭등한 거예요. 한국 집은 뭐 이번 정권 들어서 계속 올라갔지만 미국 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코로나 터져가지고 올라갈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작년이 사실상 유동성 장세 시작이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얼 에스테이트를 반드시 샀어야 되는 거고 저는 샀지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리얼 에스테이트이 얼리 사이클에서 유동성 장세로 가고, 근데 지금 투자자들이 본 건 뭐다? 미드 사이클이랑 레이 사이클로 앞으로 갈 것이다. 그럼 미드 사이클이랑 레이 사이클은 어떤 섹터가 있냐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거 조금 나오고, 근데 이제 레이 사이클을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되는 거니까, 이게 미드 레이스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증시 선행하니까 레이스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레이시 뭐냐면 머티리얼, 그다음 헬스케어, 에너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지금 소재 좋은 건 말할 것도 없고, 포스코 강판 이런 거는 뭐 제가 작년 여름에 딱 줄라이 딱 이맘때 얘기했는데 지금 뭐 한 500% 나왔죠. 소재,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러니까 헬스케어도 제가 저번 달부터 이제 바닥 찍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한 달간 그래도 조금 올라오죠. 이게 지금 레이스 사이클에 관련된 섹터들이고, 그게 지금 월가 매니저들도 이쪽을 보기 시작한다. 이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보시면 소재, 소비재, 헬스케어, 에너지도 뭐 오늘 뭐 롯데케미칼 또 가는 것 같던데, 정유화학 이쪽은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굉장히 무거워서 안 가는 애들인데 최근에 잘 갑니다. 이게 다 이런 그 큰 흐름의 사이클상에 월가 애들이 보는 게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증시에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월가 애들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쪽으로 계속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70%는 테이퍼링 아시죠? 그 양적 완화했던 거 거두는 거. 시그널이 언제 나오냐면 어거스트에서 september, 8월에서 9월에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예상하는 게 잭슨홀 미팅에서 보고 있고, 아니면 september FOMC, 두 번째가 9월 FOMC 회의에서 언급이 될 것이다. 아니면 잭슨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크가 확 쳤다는 거거든요. 2022년 2분기 이후에 이자에 대한, 자, FOMC 인베스터는 페드의 하이크 익스펙테이션, 물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를 제뉴어리 23, 노벰버 22, 2020년, 22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7월에 캐시 레벨, 그러니까 현금 보유고가 4.1%까지 올라갔다. 3.9%, 4.1%니까 0.2%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약간은 조금 더 높아졌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파 글로벌 펀드가 이제 자체 만든 인디케이터가 있거든요. 상승장, 그 하락장, 그 부울 앤 베어 인디케이터라고, 그건 이제 리메인 6.4로 그냥 똑같이 유지가 됐으니까 저번 달이나 이번 달이나 리스크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는 뭐 그 정도 스탠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리 3%의 인베스터만 다음 6개월 동안 베어마켓,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월가 매니저들은 큰 시장 흐름에서는 약세장을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드디어 롱테크 매도 포지션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사라졌다. 제가 이거를 처음 봐요. 올해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서 처음으로 롱테크를 매수하는 서베이가 처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줄라이 20일 롱테크 스탁, 그러니까 테크 스탁을 바잉하는 게 저번 달에 비해서 처음으로 늘어났죠. 자, 그리고 FMS 인베스터는 여전히 커머디티를 제일 높게 본다. 그래서 이 레이 사이클에서는 기본적으로 커머디티를 좋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도 원자재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여기 보면 테크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은 다시 사기 시작했다. 테크를 계속 팔았어요. 이 서베이를 저처럼 매달 꾸준히 보면 작년 말부터 계속 이제 테크를 안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계속 못 가는 게 지금 이런 배경 흐름 속인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사기 시작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그러면 왜 삼성전자는 빠지냐? 월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crackdown of Chinese tech this last week, 우리 삼성전자보다 중국 테크 기업들이 안 좋다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이머징을 파는 흐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걸 또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차트가 있는데, 오늘 마무리를 하면 테크를 다시 사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커머디티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적고 레이스 사이클로 넘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레이스 사이클에 관련된 종목들을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